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데칼 강좌를 마칠 것 같은데요. 마지막 데칼은 내가 어떤 걸 가르쳐 드려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고민을 해본 결과 역시 데칼의 배치가 제일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난이도가 높은 그런 데칼의 배치는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타 리뉴얼, 그러니까 이때님의 도면인데, 이 제타 건담의 리뉴얼에서 봤다시피 이제 마지막 백팩의 스테빌라이저에 하나의 커다란 데칼이 들어가는데 이게 이면에 들어가고 저면에 들어가고 이게 분할이 되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분할해서 넣는지, 덩어리된 데칼을 하나 만들어서 그냥 붙여버리는 방식이라면 사실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데칼을 이제 덩어리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다 조립을 하고 붙이면 되니까 그건 어려운 게 없죠. 근데 데칼을 반드시 출력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 부품이 분할이 되어서 하나는 뭐 흰색이 있고 하나는 회색이 있는데 이거를 붙였을 때 데칼을 하나로 보여야 되는 그런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런 작업은 상당히 저도 꺼려하는 작업이에요.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디테일을 위해서 분할을 많이 한 면에는 어쩔 수 없죠. 오늘 제가 작업을 보여드릴 부분을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는 부분은 마찬가지로 제타 리뉴얼입니다. 여기에서 뒤쪽 스커트 부분이 위쪽은 은색이고 아래쪽은 흰색이죠. 여기에다가 이 가운데에 데칼을 붙이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봐도 짜증나게 생겼죠. 자, 그러면 교보제를 한번 펼쳐보죠. 위쪽에 있는 부분이 은색 부품에 가 있을 거예요. 색지니까. 그리고 아래쪽은 흰색이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제가 지금 따로 가져왔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는 한쪽을 복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쪽에 배치를 따로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겁니다. 자, 먼저 그러려면 데칼의 위치를 잘 봐야 되는데요. 제타 건담이지만 오늘은 지난번에 만들어 봤던 지온의 데칼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에 들어가는 게 기본이죠. 먼저 이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이 밖으로 삐져나오는 것들까지는 넣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크기 조절을 합니다. 크기 조절은 간단하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버튼을 누르면, 지금 저는 그룹 선택 도구로 쓰고 있습니다. 컨트롤 버튼 누르면 이렇게 사각형 테두리 생기죠. 여기에서 끝에 가면 저런 화살표 생기고요. 그 다음에 Alt 버튼과 Shift 버튼을 누르면 크기가 고정이 된 상태에서 그대로 확축이 가능하죠. 물론 이 상태에서 우측 버튼 눌러서 변형, 크기 조절해서 뭐 다시 수정하는 이런 방식도 있지만, 이거보다는 우리는 아무래도 바로바로 확인을 하는 게 좋으니까 이걸 이렇게 해서 좀 줄여서 이렇게 넣는다고 생각을 해 보자는 거죠. 이 상태에서 봤을 때 이 정도, 자, 이렇게 배치를 한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 아까 봤을 때 이 부분과 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면, 그렇죠? 이 면의 윗부분과 아래쪽 면, 이 면의 아랫부분이 이렇게 겹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겹쳐서 붙여야 되니까 먼저 이쪽에 하나, 그리고 이 아래쪽에도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충 이렇게 붙이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완전히 어긋나요. 왜냐면 정확한 위치에 이게 놓지를 않으면 이 아랫부분하고 정말 상하체가 분리된 아주 어긋난 그런 모양이 되니까 정확한 사이즈와 각도를 맞춰야 되겠죠. 그 부분이 좀 피곤하긴 합니다. 자, 일단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아랫부분이 아니라 이 윗부분부터 하는 걸로 생각을 하죠. 이 윗부분에 내가 이 정도의 데칼을 내가 집어넣어야겠다 라고 완전히 고정을 했다면, 조금 들어볼까요? 이 정도 고정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이걸 잘라내야 돼요. 잘라내야 되죠. 당연하죠. 뭐 잘라내야 되는데 뭐 자르면 되지 뭐. 이렇게 쓱 한 번에 쓱 이렇게 잘라내는
그렇게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그냥 제일 쉽게 하려면 이거랑 이 아랫부분 선이랑 같이, 여기 선택된 거 보이죠? 선이랑 같이 선택을 해서 이렇게 쭉 아니 위에 해서 이렇게 쭉 끌고 와서 이 선을 이렇게 각도 맞춰서 붙여놓고 그 다음에 출력을 하면 얼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좀 보기도 그렇잖아요. 이 부분이 물론 겹쳐져서 안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보인다고 해서 이렇게 두 번 동시에 출력을 하면 좀 그렇죠. 근데 이 방법도 사실 가능은 합니다. 예, 이렇게 맞붙여지는 방식으로 되어낸다면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일단 토너도 낭비가 되겠고, 잉크도 낭비가 되겠고, 도면도 좀 지저분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라내는 걸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사실 이렇게 해도 나는 괜찮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단 이렇게 했을 때 반드시 먼저 가져온 이 선 있죠? 이 선이 정확하게 받쳐야 돼요. 이 선을 정확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다 싶으면 이 선을 하나를 반드시 지워줘야 되겠죠. 네, 두 개로 중첩되어 있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 얼추 맞지만 저는 이 방식을 선호하지도 않고 보기도 별로 안 좋으니까 오늘은 이 방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단축키 C 버튼, 즉 가위 버튼이 있어요. 컷과 똑같은 의미겠죠. 단축키 C 버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바뀌죠. 자,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뭘 자르느냐? 이 데칼을 잘라야 돼요. 우리가 원래 사용해야 되는 자르는 선, 접는 선을 절대 건들면 안 되겠죠. 이렇기 때문에 다 자르는 선과 접는 선은 이미 잠궈둡니다. 그 다음에 이 커서를 맞춰야 되는 부분으로 가면 이 글씨로 보이시죠? 크게 해도 똑같은 의미로 교차 영역이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저 부분을 잘라내는 겁니다. 한번 잘라볼게요. 이 커트. 자, 자르죠?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올리면 교차 영역, 좀 작지만 핑크색으로 보이죠? 교차 영역 자르고, 이런 식으로 교차 영역 계속 잘라갑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복잡한 그림들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일이 패스를 끊어주지 않으면 됐다. 네. 여기도 교차 영역 일일이 끊어주지 않으면 정확한 그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면 이제 잘렸어요. 어떻게 잘렸는지 한번 볼까요? 아래쪽만 선택을 하면, 아래쪽만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면 딱 보입니다. 여기서 전체를 색을 선택을 하면 전체 선택이 돼요. 이게 원래 한 덩어리였고 하나의 지금 그 매핑, 그러니까 색깔은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색을 클릭을 하면 전체 선택이 돼서 앞만 옮겨도 잘랐는데 분명히 동시에 움직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패스를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 잘려진 패스만 선택하기 위해서는 드래그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패스를 잡고, 패스라고 뜨죠? 다시 한번 패스라고 뜨죠? 이거를 옮겨보면 이렇게 깔끔하게 잘린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잘라니까 깔끔하게 잘리니까 좋죠? 아주 좋은 방식입니다만, 이렇게 잘라내서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잘라내면 사실 안 돼요. 뭐가 안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잠깐 보여드렸다시피, 우리가 이 아래에 있는 접는 선을 같이 가지고 가야 됩니다. 아까 잠깐 보여드렸죠? 접는 선과 같이 동시에 같이 이렇게 옮겨서 붙이면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위치를 잡아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접는 선을 같이 가져가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안 된다. 이렇게. 내가 자른 거 전부 다 선택해야 됩니다. 이 부분적으로 하게 되면 잘린 부분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정확하게. 그렇죠? 지금 점과 선이 이렇게 선택된 게 보이시죠? 그리고 Shift 버튼 눌러서 하나 더. 그대로 가져가는데, 이대로 그냥 가져가 버리면 접는 선이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또 안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Alt 버튼을 누르고 가져가셔야 돼요. 그럼 여기 남아 있잖아요. 이건 이렇게 선택을 해서 지우는 거죠.
그쵸?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아랫부분과 완전히 분리가 된 거를 그대로 드래그해서 밑으로 가져갑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그냥 두리뭉실로 이렇게 넘어갔는데요. 여러분, 이게 이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각도가 달라요. 그쵸? 이렇게 각도가 왜 이러냐? 잠깐만요. 네, 그렇죠. 패스를 같이 가져야 돼요. 자, 이 각도가 다른 부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회전을 시켜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트롤 버튼 누르고 꼭지점에 가서 회전. 그래서 정확하게 수평 부분이 맞으면 이 지금 이 부분이 완벽한 수평 180도이기 때문에 수평 부분이 맞으면 이 상태에서 꼭지점 고정점을 클릭한 상태에서 컨트롤 버튼을 누르고 같이 고정점에 맞닿아주면 끝입니다. 네, 간단하죠. 그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는 선 한번 지워주고 그러면 이 두 부분은 정확한 위치에 맞게 되는 거죠. 사실 이렇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가장 난이도가 낮은 단계의 어떤 그 데칼 잘라내기인데요. 잘 보시면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 부분 정말 복잡하죠. 이 부분 생각만 해도 지금 머리가 아플 지경인데 꽤 많은 부분을 잘라냈습니다. 이 부분이 하나의 거의 문장과 같은 부분을 이렇게 일일이 잘라서 이렇게 여러 분 막 돌리고 맞추고 이래가지고 간신히 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뭐 정말 많은 부분에 큰 데칼을 집어넣어야 된다 라는 부분이라면 사실은 권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 부분은 그냥 데칼 넣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가장 많은 부분을 만나는 게 보통 이런 경우거든요. 보통 하나에서 이제 면을 분할되어 있는 모형들, 특히 에테닌 모형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많죠. 한 면이 그냥 면이 아니고 이렇게 분할되어 있는 면이고 거기에다가 같은 색깔도 아니고 다른 색깔도 있을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분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내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제일 좀 골치 아픈 부분은 아무래도 이 접는 선과 함께 자른 부분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 이런 부분이 제일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위치에 그대로 가져가야 될 때는 꼭 접는 선 혹은 자르는 선이라도 기준이 되는 선을 꼭 같이 가져가서 배치를 해야지 정확한 위치에 배치가 가능하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면서 작업을 하시면 훨씬 더 쉽게 데칼을 잘라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게 하는 부분에는 제가 생각했을 땐 첫 번째 방법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아까 이 지용 데칼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지용 데칼이 그대로 가져갔는데 다른 파츠에 겹쳐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잘라내는 걸 좀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데칼은 여러분 그냥 이곳을 어디에 배치하느냐 이런 게 사실 더 중요해요. 어떤 모양이다 이런 것들은 사실 인터넷이든 아니면 내 그 도면이든 자료는 구하기가 쉬운데 어느 부분에 내가 배치를 하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배치를 할 때 조금 더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실 때는 오늘 같은 방식을 쓰시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연습을 꼭 해보시고 이 배치는 꼭 이렇게 자르지 않아도 어느 부분에 내가 배치를 할지를 처음부터 잘 계획하시고 고민하신 다음에 배치를 하는 게 좋으니까 PDO로 했을 때 어느 변이 어느 쪽인지 위인지 아래인지를 잘 고민하면서 배치를 해 보시는 걸 많이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린 데칼의 강의는 여기서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내가 좀 더 알고 싶은데 이 부분을 더 가르쳐 주세요 라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신청을 해 보시면 제가 또 준비를 해 보겠고요. 그리고 데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많이 해봐야 하는 게 맞아요.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 강의 들었으니까 나는 이제 할 수 있어 하고 강의만 듣고 끝내면 절대 안 되고요.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도면을 만들거나 내가 이제 출력을 하기 전에 이렇게 도면을 만들기 전에 데칼을 한번 꼭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든 없든 간에 한 번쯤은 건드려 보시는 걸 하면 꾸준히 그런 작업을 해 보시면 나만의 어떤 문양을 넣기도 하겠지만
꼭 문양을 내가 독창적으로 만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부분에 포션 데카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좀 지우거나 이런 연습을 통해서 훨씬 더 실력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내 모양이 더 빛나는 거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말이 많았는데 마지막 회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추가하고 싶으신 거, 더 알고 싶으신 거 있으면 댓글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 페이퍼링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 버튼 누르시면 영상 업데이트 빨리 확인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좋아요와 응원 댓글, 알람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있는 트위치 라이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